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책방나들의 주인공은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입니다. 감시와 처벌은 지난번 영상에서 만들었던 광기의 역사에 비해 그 분량이 반 정도 되는데요. 광기의 역사가 850페이지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감시와 처벌은 그 반 정도의 분량인 450페이지, 480페이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량의 압박이 적어서 좀 읽기는 수월했고요. 광기의 역사가 정말 광적으로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표현이 많았다면 감시와 처벌은 역사의 장면들이 곳곳에 묘사되고 인용되는데요. 그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해서 그렇게 어렵거나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시와 처벌은 총 4부로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감옥과 감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변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부 규율편이 제법 잘 알려져 있는데요. 3부에서 설명하는 판옵티콘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판옵티콘은 수능의 사탐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고, 그리고 CCTV와 개인의 사생활의 그 균형과 경계점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시와 처벌이 광기의 역사보다 조금 더 잘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시와 처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와 처벌은 1975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었던 당시 프랑스는 프랑스 68 운동의 영향으로 평등과 인권, 공동체 의식과 환경운동과 같은 이전에는 집중받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논의되고 수용되는 시기였습니다. 푸코는 그 가운데서 문화와 젠더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해서 주목받았는데요. 푸코는 다양한 사례로 자신의 논지와 입장을 앞에서 설명하고 뒤에 가서 자신의 주장을 요약하는 기념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책도 어김없이 정말 다양한 역사적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푸코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근대 이전의 고전주의 시대에 어떤 범죄가 어떤 방식으로 처벌되었는지, 그리고 당시에 행해졌던 신체형이라는 잔인하고 가혹한 처벌 방식이 프랑스 혁명을 거쳐 근대 시대로 나가면서 규율과 훈육, 그리고 감옥이라는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책 시작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시작합니다. 1757년 루이 15세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다미앵이라는 사람이 체포돼서 사지절단이 되는 극형의 과정, 이를 보도한 신문, 당시 치안 담당자의 진술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잔인함과 공포가 느껴집니다. 진정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국가 행사처럼 진행했습니다. 모든 권력의 정점이었던 절대군주는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된다는 두려움을 발생시켜 범죄 예방 효과도 노렸습니다. 범죄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불명예라는 고상한 말로 설명되지도 않는 동물보다 더한 참혹한 처벌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교수형, 참수형, 태형, 화형,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신체형 처벌은 권력이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공개 처벌은 단순히 권력을 과시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죄자를 사회 공동체적으로 만드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종의 사회적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개 처벌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사형자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바라거나 종교적으로 회개를 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그들은 억울했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고, 거기에 구경 나온 사람들이 동조되어 권력에 야유를 보내거나 작은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 사형수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 사형수를 구출해 나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너무나 잔인한 방식의 처형은 범죄의 잔인함과 폭력성에서 보호받기를 원했던 시민들에게 국가가 이를 똑같이 행사한다는 반감을 형성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대의식이 자라면서 권력에 대한 반항심이 일어났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표면적이든
제도적이든 인권에 대한 의식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초기 자본주의가 발달하는데요. 이를 통해 소유와 재산에 대한 가치가 새로워집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와 보호망 그리고 사법제도에 대한 효율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다양한 경제 형태를 만들면서 또한 범죄의 형태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균일한 사법제도로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필요성도 생겨났습니다. 범죄자를 우선 사회와 분리하여 감금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규율과 감시와 체벌을 통해 다시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교화하는 방식이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혁명과 자본주의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시간은 또 다른 재화와 자본으로 치환될 수 있는 단위로 여겨집니다. 감금을 통해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지금처럼 커다란 형벌로 인식됩니다. 감옥은 물론 고대 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이 정당한 사법체계의 하나로 자리 잡힌 것은 이때부터라고 푸코는 바라본 것이죠. 감옥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공간의 통제를 통해 범죄자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신체를 통제하고 정신교육을 시키면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을 거듭나게 만들려면 우선 그들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했고 그렇게 인간에 대한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찰을 토대로 어떻게 교화해야 하는지 거기에 따른 규율과 처벌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수감되어 감시를 받으면서 그곳의 규율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안 하면 처벌이 따르니까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규율은 내면화되었습니다. 권력이 드러내놓고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권력이 더 이상 육체에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교묘하고 은밀하고 장기적으로 범죄자의 정신을 교화시킵니다. 권력의 효율과 통제에 대한 예시가 판옵티콘으로 설명되는데요. 경제학자 벤담이 고안한 원형 감옥입니다. 여기서 수감자들은 모두 감시를 받지만 누가 감시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 얼굴 없는 시선이 등장합니다.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는 규율이 내면화됩니다. 권력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이제 권력은 어디서나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시와 처벌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이 동원됩니다. 인간을 관찰하고 통제하면서 나온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면서 인문과학이 탄생되었다고 말합니다. 권력은 효율과 합리를 내세워 다양한 지식을 동원하고 지식은 권력과 함께 통제와 지배에 대한 메커니즘을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광학, 경제학, 심리학, 교육학, 행정학, 병리학, 위생학, 건축학 등 권력 유지에 필요한 학문은 계속 발달한다고 푸코는 생각합니다. 권력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통제와 감시는 더 이상 감옥에만 해당되지 않고 학교와 군대 그리고 효율성이 강조되는 공장과 기업, 병원에서도 이러한 체계들이 적용되고 확장됩니다. 푸코는 근대적 인간의 탄생이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고안한 판옵티콘의 개념이 확장되는 과정과 맞물린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판옵티콘 개념은 지금 우리의 전화기로, 로그인기로, 동선 확인, CCTV처럼 다양한 형태의 감시 체제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감시와 통제 체제는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지나친 통제는 사생활과 인권의 침해의 문제를 일으키고 허술한 통제는 범죄의 발생과 사회 불안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푸코는 이러한 정치-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자 책을 쓴 것은 아닙니다.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우리가 흔히 쉽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상에 대해 다양한 문제의식과 비판적인 시각을 전달합니다. 푸코는 감시와 처벌을 통해서 감옥의 변찬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변화에 따라 감시체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서술합니다. 감옥을 정점으로 하는 감시체계가 가정, 학교, 군대, 병원, 공장, 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피면서 근대사회를 관리, 감시, 통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푸코는 근대 사회는 인도주의적이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라고도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사회 구조에서 다양한 통제와 감시 체계를 통해 규율을 따르고 순응하는 인간형을 만들었는지 보여주면서 이러한 권력이 단일한 힘의 형태가 아닌 다양한 지식과 기술과 장치와 기능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제가 광기의 역사에 이미 단련이 돼서 조금 빠르게 읽어나갔습니다. 여러 역사적인 사료를 굉장히 재밌게 읽어나갔는데요. 저 역시도 특히 3부에 많은 관심이 갔습니다. 사실 감옥, 범죄, 사법제도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일상에 표면적으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학교, 군대, 병원, 공장 이런 예시들이 많이 나와 있는 3부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푸코의 많은 저서들은 어떤 특정 관념이나 자신의 주장을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강조하지는 않는데요. 푸코가 여러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현상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비판적인 사고방식과 인간의 주체성을 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받아온 교육과 사회 조직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소름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관점을 이 책이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제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규율과 통제가 스스로 내면화되어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고 가치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다양한 시각을 보여줬는데요. 천편일률적인 보편화된 아니면 틀에 박힌 그런 생각보다는 이 책을 통해서 제 자신과 제가 속해 있는 주변 환경, 조직 그리고 이 사회를 조금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준 책입니다. 그럼 오늘 책방 나들이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